자, 오늘은 2020년 마지막 강의이네요. 그래서 지금 다 보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2019년도 보육 과정이 4차로 공포가 되었고 2020년도 이 4차 표준 보육 과정을 통해서 평가제를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육 현장의 평가제를 앞두고 계신 원이나 또는 했지만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으로 평가를 받을 테니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원을 또는 내 수업을 어린이집에서 내 수업을 더 표준 보육 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오늘은 1영역 보육과정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놀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일지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표준 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한번 훅 살펴보고요. 표준 보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지표 1영역 살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에서 표준보육과정의 성격은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국가 수준에서 지역, 기관, 개인의 수준, 이 다양성을 동시에 다 추구하는 게 표준보육과정이고요. 영유아의 전인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고 영유아 중심 그리고 놀이 중심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놀이 중심이라는 것이 조금 더 여태까지 우리 놀이 중심을 했는데 보다 더 아동 친화적인 입장에서의 놀이 중심 그리고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것 그리고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면 이 교육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어떠한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느냐,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어떤 사람이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삶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는 그 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적과 목표,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의 기초라는 것은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구성의 중점을 보면 영유아는 고유한 존재다. 이 고유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0에서 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는 거 우리들이 제공하는 것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유아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살기 위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능도 있어야 되고 태도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가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0, 2세는 여기 이렇게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려면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어떻게 안내를 할 거냐면 0, 2세는 기본생활 습관으로 신체 운동으로 의사소통으로 사회관계로 예술관계로 자연탐구로 이 6개 영역을 통해서 지식, 기능, 태도, 가치 어떤 거?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 이제 외워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멋있는 사람이냐면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트렌디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 3에서 5세는 신체운동과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5개 영역이 있다는 거. 0, 2세는 6개, 만 3에서 5세는 5개 영역. 그리고 0에서 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될 내용인 거죠. 경험해야 될 내용, 경험하는 내용.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그것을 경험하게 돼.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표준보육과정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했다. 이게 구성의 중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성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맞추어서 편성하고요.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특히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이 아주 강조점이죠. 그리고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하고요.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고요.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하고요.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여기 교수 학습 방법,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놀이 지원자. 이거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교사는 놀이 지원자다. 이거 잊지 마세요. 교사는 놀이 지원자. 교사 뭐라고요? 놀이 지원. 빨간색 너무 그래서 노란색으로 할게요. 교사는 놀이 지원자라는 거. 이거 별표. 예. 나는 뭐다? 놀이를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놀이를 지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의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은 필수예요. 평가제에 있어서도 필수로 보는 거고 여기서 하나라도 체크가 미흡하면 그쵸?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를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 그리고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는 거,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뢰와 환경을 구성하는 것, 영유아와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영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수 학습 방법, 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자, 교사의 교수 전략, 교수 학습 방법. 교사 학습 방법을 조금 더 조명해서 볼게요. 표준보육과정에서 말하는 것은 교사란 놀이 지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놀이 지원자인데요. 그 놀이 지원자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해야 되냐면 놀이를 통한 배움을 주는 교사로서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닌 영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배우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표준 3차만으로도 내일 뭐 하고 놀지? 어떤 걸 계획하지? 하고 선생님이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놀이와 연계된 활동을 통한 영유아의 배움 지원이에요. 이 말로 넘겨가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영유아가 지금 놀이하고 있어. 예를 들자면 종이를 가지고 놀이하고 있어. 그러면 종이를 들여다봐. 어떻게 하면 이 종이를 더 아이가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다양한 종이 재질에 종이를 넣어주는 게 재밌을까? 종이를 가지게 하니까 종이 찢기를 할까? 아이가 하고 있는, 영유아가 놀이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계획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걸 지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놀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영유아의 배움 지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유아가 놀이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는 자율적으로 해도 돼. 자율성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놀이 배움을 지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해야 되고 배움에 주목하여 기록해야 되고 자율적인 판단의 놀이를 지원해야 돼. 지금 제가 2차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2단계에서 얘기한 거예요.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했다가 배움에 주목하여 기록한다라는 건 여러분은 영아 선생님의 경우에는 6개의 영역을 외우고 계셔야 되고 유아 선생님의 경우는 5개의 영역을 외우고 계셔서 내용 범주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배움에 주목해서 기록하는 게 일지가 돼야 되고 그것이 관찰 일지예요. 관찰 기록이에요.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것 중에 조금 더 배움에 주목해서 6개 또는 5개 영역으로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다면 그거는 관찰 기록으로 포트폴리오로 남겨두실 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일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내의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영유아가 마음대로 재미있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뒤로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테이프를 미술 영역에 나눴는데 테이프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뜯어서 붙여서 사용하는 거지 쫙쫙 늘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 해서 그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 테이프를 가지고 이 아이가 거미줄을 표현했다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여러분 때 말고 저 때는 가르쳤을 때 종이는 한 장만 사용하세요. 또는 테이프는 쓸 만큼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기본 생활을 중요시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철학에 맞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선 놀이를 존중해서 테이프를 마음껏 자기가 의미만 있다면 내가 거미줄을 표현하는데 거미줄이 요만큼 가지고 거미줄이 되냐고요. 쭉쭉 늘려야지. 나 거미줄 표현하려고 테이프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일지로 쓰는지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모든 것에. 교수학습 전략, 어떻게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거예요. 이거.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배움에 주목해서 기록해야 되고 아이 놀이를 보면서 표준보유 과정 5개 영역, 6개 영역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아니면 갖고 봐. 그러니까 브로드하게 이게 사회관계 영역인지 예술 경험인지 자연탐구인지 이런 거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자연탐구의 그 범주들을 봐봐. 그러면 이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5개의 영역에 또는 6개 영역에 접목해서 관찰 일지도 쓰실 수가 있고 일지도 쓰실 수 있고 보육일지를 쓰실 수 있고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쓰실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긴밀하게 쓰셔서 관찰 일지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놀이를 통한 배움의 이해,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닌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배우는 내용이어야 되고 놀이와 연계된 활동을 통한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해야 되는데 아이가 놀고 있었어. 종이를 갖고 있었어. 종이를 갖고 놀이하고 있었으면 환경적인 지원으로서는 재료 지원으로서는 다양한 종이를 준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환경 지원이고요. 자료 지원이고요. 영유아가 주도하는 내용과 연계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또 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종이찍기 놀이 해야 되겠다. 우리 국수 만들기 하면 어떨까?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하실 수 있어요. 또는 종이에 관련된 동화를 동화를 들려주실 수도 있고 노래 부르기도 하실 수 있어요. 팜팜팜팜 종이 소리 나네 팜팜 이러면서 노래 부르기 하실 수도 있고 또 요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가 놀이하고 있는데 그걸 관찰해서 그 관찰한 걸로 선생님이 동화 듣기가 나을런지 노래 부르기가 나을런지 요리하기가 나을런지 게임 활동이 나을런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치만 내가 계획하는 거야. 아이들의 놀이를 보고서 나와야 돼. 아이들의 놀이를 보고서 나와야 돼. 그것이 보육일지에 써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놀이와 활동은 분리해서 일지를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영유아가 자신이 하고 있는 놀이를 친구에게 소개하기 또는 놀이 규칙 정하기,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이것 또한 활동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상생활 습관 지도나 안전 교육, 계획 운영. 이것도 활동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영아의 경우에는 대집단 교육하면 안 돼. 대집단 교육이 아니라 놀이와 연계해서 전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안전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손 씻기 교육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활동 속에서 우리 손 씻으러 가자 하면서 개별적으로 안전교육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놀이 배움을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놀이하고 있어. 놀이하고 있는 것을 잘 관찰하고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에 같이 배움에 주목해서 5개 영역 또는 6개 영역을 머릿속에 갖고 계셨다가 우선은 그 내용 범주와 내용을 다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보기만 하면 이게 사회관계인지 자연탐구인지 이것도 모르면 교사 아마 안 되지. 딱 봐서 이게 신체 쪽인 건지 사회 쪽인 건지 자연탐구인지 이거는 구분할 줄 아셔야지. 이거는. 그래서 배움에 주목해서 이거는 자연탐구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사회관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회관계가 여기서 일어나네. 그럼 5개 영역이 다 일어날 수도 있죠. 그쵸? 놀이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배움에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놀이 지원 작성을 계획하는 것이 지원 계획인 거예요. 계획. 그래서 교사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적 판단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유아의 놀이를 존중하여 계획된 활동을 변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의도로 이걸 놔뒀는데 아이가 다르게 가지고 놀아. 그럼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테이프는 요만큼 붙이는 걸로 사용하도록 나는 미술 자료에 놔뒀는데 아이가 거미줄 만들다고 쭉쭉 늘어냈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유아의 놀이 관찰, 그래서 영유아의 배움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생각하고 아이가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 놀이 모습에서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지원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이 놀이를 통한 배움이에요. 놀이를 통한 배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에서 나타나는 배움에 주목하여 기록하고 교사 지원 내용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일지이다. 자, 그리고 놀이와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실내의 환경을 볼게요. 다양하고 안전한 실내외 놀이 공간 구성. 흥미 영역은 영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영역과 통합해서 재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방문하지 않는 영역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놀이 공간이 부족한데 지금. 그쵸? 그러니까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해서 전 교실이 아이들이 다 방문하고 다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 영역을 창조할 수 있도록도 지원해 주셔야 되고 영아의 경우 신체를 움직이며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한 공간. 아까 가지 않는 영역은 일부러 제시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 만지지도 않는 몬테소리 교구 놔두지 말라는 소리인 거예요. 협력해서 만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교실 밖의 복도나 계단, 구석지 공간 등 영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 후에 놀이공간으로 구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풍부한 놀이자료, 자신의 감정과 생각, 상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이자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크기, 감촉, 모양, 색 등을 고려하여 놀이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 계절이나 행사, 국경일과 관련된 자료는 시기에 맞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거 별표 아까 나는 테이프를 조금만 붙이는 걸로 나는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냥 쩍쩍 늘어서 거미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가 찾아낸 새로운 자료나 창의적인 놀이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자신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유아가 찾아낸 새로운 놀이 자료나 창의적인 놀이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지표 1 영역을 이제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 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인데요. 평가지표는 영유아 권리 존중이에요. 필수고,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하고 있는지, 놀이 및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을 지원했는지, 보육과정 평가 이렇게 5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역 평정 기준은 우수, 보통, 개선 필요가 있는데요. 우수는 지표 4개 이상 받으셔야 되고, 보통은 우수 및 개선 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개선 필요는 개선 필요 지표가 1개 이상 있을 때 1개만 받아도 개선 필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역 1 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이에요. 1-1 영유아 권리 존중, 이건 필수예요. 여기서 1개만 노를 받아도 단계가 내려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그리고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에 4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욕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3번째는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주는지, 그리고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걸 관찰자가 와서 다 관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유아가 언제든지 개별적인 욕구와 의사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선생님 말을 차리지 이게 아니라 먼저 아이들의 말을 듣는 거. 그리고 영유아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용, 인정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영유아가 요구나 질문을 할 때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 예. 그리고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반무릎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용적 행동을 하며 영유아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 그리고 영유아의 개별적인 욕구나 질문에 즉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억양과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걸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유아를 존중한다는 것은 인정과 격려를 통한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주는데요. 영유아의 말,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언급함으로써 영유아가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 아이가 하는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행동을 반영해서 혜원이가 이거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혜원이가 속상했구나. 이렇게 지금 혜원이가 여기 있는 것을 저기다 행동을 읽어준 거잖아. 그리고 혜원이 속상했어요. 혜원이 생각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는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시도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행동을 말로 표현해주며 격려해주는 거. 예를 들자면 조금은 겁이 나지만 혜원이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손잡고 평균대 위를 걸어볼까? 한 걸음만 먼저 해볼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지지하는 거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는 비언어적 행동으로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 이런 거 아주 잘하시죠. 미소를 지어주며 영유아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 비언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위협, 비난, 조롱. 그래서 비난하는 말 대신 영유아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혜연아 잃어버려서 속상했겠다. 선생님하고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바구니에 넣어두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이가 잃어버려서 우리가 또 어디다 뒀는데 선생님이 잘 놔두라고 얘기했지. 이게 아니라 그쵸? 잃어버려서 먼저 감정을 읽어주고 속상했겠구나. 선생님이랑 한번 찾아볼까? 지지해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바구니에 넣어두자.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간결하고 명료하게 현재 상황과 영유아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해야 된다. 영유아의 행동을 제지하는 명령, 지시, 통제 언어 대신에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혜원아 조금만 뒤로 가줄래? 그럼 다른 친구들도 모두 잘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란 우리는 그 문제 행동을 이 아이가 못돼서 잘못돼서 성격이 나빠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친구를 때렸어. 이 때린 것을 저 못된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나는 것을 이렇게 때리는 방법으로밖에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게 문제 행동에 대한 사고의 전환, 선생님들의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을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행동을 지적질하지 않고 건강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그래서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요.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입니다.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에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건데요. 배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거? 특히 성별이 다르거나 또는 그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용어. 지금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인지 개념에 있어서 이건 여자아이들이 노는 놀인데 남자아이가 여기 이렇게 핀을 꽂고 왔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아이들이 핀 꽂는 건데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그런 거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남자의 놀이, 여자의 놀이를 구분하거나 남자 옷이라는 거, 여자 옷이라는 거 이렇게 성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이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 거다. 그리고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특히 행동, 개별적인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여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개별적인 특성으로서 음식을 천천히 먹는 거, 그리고 어떤 특정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도하려고 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선생님이랑 손잡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 너 이거 안 하면 겁장이야. 너 이거 아니면 남자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가 말한 것,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영유아 교수학습 방법에서 핵심, 놀이에서 나타난 배움에 주목하고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 존중이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1 영역에 있어서 1번째는 존중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하자.
어떤 행동을 하든지 먼저 뭐라고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하자. 이거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하자. 그래서 유아의 행동 관찰이 먼저다. 그래서 유아의 행동 관찰을 하는데 그냥 들여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의도를 파악하고 마음으로 듣고 관찰해야 돼요. 아, 얘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선생님이 찰떡같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는 관찰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갖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구나.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한 행동을 했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돼. 그게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비난과 헐뜯음이 아니라고요. 존중해주는 거라고요. 경청해주고 공감, 감정을 이해하고 생각도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 행동까지 이해. 경청, 공감, 인정. 친구 때렸어. 그 때린 친구의 마음을 먼저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친구 때렸어? 선생님 때리지 말랬지. 이렇게 말하는 건 비난하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너 친구가 속상해서 이렇게 뭔가를 가져가서 무엇인가를 해서 너도 친구를 때린 거구나. 그래서 친구가 울어서 너도 속상하지? 그 아이 마음을 좀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을지라도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때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때리면 안 된다는 말은 해야 되지만 안 된다는 말을 먼저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아이가 왜 때렸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 아이 때리고 나서도 이 감정 너무 화가 나는 감정 때리고 분 막 나잖아요. 분이 나고 있는 상태에 그 상태를 선생님 또 읽어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랬구나. 행동까지도 인정해주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안 돼. 말로는 그러니까 그 행위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너가 너무 화가 나서 다른 방법을 몰라서 친구를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거는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친구를 때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경청, 공감, 인정. 그 다음에 질문을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썼는데요. 맞아요. 21세기의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 협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 협력이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상에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을 주시는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문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될까? 무엇이 달라진 걸까? 너 생각은 어때? 이런 말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셔야 돼. 선생님이 아이들을 질문했어.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답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어떻게 된 걸까? 또는 어떻게 될까? 무엇이 달라진 거지? 너 생각은 어때?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상호작용을 잘 모르시면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다시 반문하거나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 거야? 무엇이 달라진 걸까? 너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다시 반문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을게요. 이거 예시는요. 선생님이 미술 영역에다 백업을 넣어두셨어. 긴 백업을 넣어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민재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백업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글쎄 뭘까? 하고 발문했어요. 궁금하면 꺼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해주셨죠. 이렇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문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궁금하면 꺼내보는 거 어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민재가 교구정 바구니에서 긴 백업을 꺼내자 혜진이가 다가와서 긴 백업의 한 쪽을 또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줄다리기가 된 거예요. 줄다리기가 이렇게 되다가 서로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지. 끊어지니까 또 끊고 또 끊고 또 끊고 이렇게 끊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백업은 만약에 여기 백업을 넣어두신 거는 의도가 있으셔서 뭐 달팽이를 만들거나 뭐 어떤 작업을 하려고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게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기본 생활 습관으로 안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양하게 아이가 창의적으로 놀이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으면 그 생각의 방법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줄다리기로 한 거예요. 줄다리기. 그래서 자꾸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더 끊어지고 더 끊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이건 도마뱀이야, 뭐 이건 뭐야, 이건 머리띠야, 이건 반지야 하고 그 백업으로 다양하게 가지고 논 거예요. 창의성 입장에서는 그냥 다양하게 가지게 놀도록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영화 경험의 이해, 이게 배움의 교육적인 목적에 배움의 토대를 두고 선생님이 관찰하신 내용인 거죠. 영화가 긴 백업을 반복적으로 탐색하면서 백업이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나고 잘 끊어지는 특성을 발견하며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거 무슨 영역이에요? 자연탐구 영역이잖아요. 자연탐구 영역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잖아요. 이거 생각이 안 나면 그러니까 탐색, 자연탐구 이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찾아내셔야 돼. 이거 지금 제가 자연탐구 그 내용 범주와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가 있어요. 자연탐구 안에는.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 두셔요.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복사하기 좋게끔 컬러로 다시 편집해 놨으니까요. 복사해 두셔서 이런 말들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찰 일지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지에도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전문가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영화가 긴 백업을 반복적으로 탐색하면서 백업이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나고 잘 끊어지는 특성을 발견하며 변화를 탐색했고요. 영화가 길고 짧은 백업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백업의 길이와 색깔에 따라 구분하였고요. 영화는 백업의 길이에 관심을 갖고 길이에 따라 뱀, 머리띠, 반지를 만들며 놀이했다. 이런 말들 들어가면 좋죠. 그럼 이 밑에 거는 뭐예요? 자신의 팔의 힘세기를 조절하여 움직였다. 이거는 신체 운동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안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놀이 활동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질 수 있으니까 교육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연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럼 탐구하기 영역의 내용 범주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선생님이 그 배움을 표준 보유 과정을 추출해 내실 수 있으셔야 돼. 그것을 일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교사 지원을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일지에 이대로 쓰셔야 돼. 이러한 패턴으로 쓰셔야 돼. 자, 공간. 영아들이 백업 놀이를 마음껏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그렇죠? 어떤 놀이가 더 확장되게끔 내가 공간을 확보해주고 또 자료를 줬다. 어떻게? 영아들이 백업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변형하며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놀이 자료에 사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별표 5개. 그쵸? 사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생님이 놀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선생님들, 저 같은 선생님이었을 때는 내가 백업을 미술 영역에 놓아둔 이유가 있어요. 이 백업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의도대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낭비야. 그래서 하나만 사용하세요. 2개만 사용하세요 하고 막 쓰기까지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이건 낭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놀이 자료의 사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건 지원인 거예요. 자료의 지원. 1과 놀이를 존중해서 시간을 확장시켜 주신 거죠. 놀이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것도 별표 5개.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는 거죠. 급하게 아이들의 놀이를 자꾸 상호작용에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이 있으셔서 자꾸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말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상호작용 한 거예요. 소극적인 상호작용 한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영아들의 놀이와 대화에 급하게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거를 그대로 그렇게 쓰신 거죠. 일지로.
그리고 안전생활. 영아들이 백업을 잡아당길 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질 걸 우려해서 어떻게 해요? 영아 옆에 서서 함께 움직였다. 예, 안전한 거죠. 놀이를 더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얘네들이 뒤로 벌러덩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놀이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 넘어질 것을 예상이 되니까 옆에 서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던 거 표준보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예시를 아주 잘 든 겁니다. 이렇게 일지에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을 볼게요.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서 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고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해야 되고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월간, 주간, 일일 보육일정 또는 한 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볼게요. 연간은요.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및 목표, 어린이집의 철학에 기초하여 연간 보육계획안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계절, 명절, 행사 등 어린이집 1년간의 중요한 경험을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면담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육 철학은 무엇이고 연간 보육계획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연간 보육계획 수립 시 표준보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반별로 월간,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 중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쵸? 월간, 주간, 근데 연간은 있으셔야 돼요. 연간에 보육 철학에 맞게끔 어린이집, 그래서 보육 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원장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육, 그것을 보육 철학으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삐아제의 인지 발달을 중심으로 두셔도 되고, 에릭슨의 그런 사회 관계를 두셔도 되고, 페스탈로치, 루소,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교육 철학자들 있잖아요. 아, 나는 이것이 교육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고,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돼, 라는 거 하나를 정하셔서, 그거에 맞게끔, 근데 다, 표준보육과정 연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만 잡으면 페스탈로치로 잡으셔도 되고 루소의 교육을 잡으셔도 되고 몬테소리의 오토교육을 잡으셔도 되고 예를 들자면 몬테소리의 아동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 나는 아동은 스스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보육 철학이 스스로 배운다. 어린이집 철학을 그렇게 기초하셨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다른 시간보다 더 많이 넣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유놀이 시간을 더 많이 넣습니다. 또는 아이의 놀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합니다. 메뉴를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합니다. 등지 이렇게 보육 철학에 맞게끔 일안이든 월안이든 있으시면 되는 거죠. 월간,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 중 한 가지가 반별로 수립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영유아의 흥미와 욕구, 놀이, 사전경험, 지역적 특성, 계절 등에 기초하여 수립되어 있으셔야 되고 일일 보육계획안을 작성한 경우 급간식, 낮잠 및 휴식시간 등과 같은 일상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요. 등원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하고요.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영유아의 연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등원 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등원 시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않고 영유아에게 다가가서 영유아를 바라보며 개별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영유아에게 다가가서 영유아를 바라보며 이름을 부르고 미소로 반갑게 맞이하는 거. 그리고 부모와 헤어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 부모와 급하게 헤어지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영유아의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등원하는 영유아에게만 집중하여 다른 영유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10개가 있으셔야 돼요. 일부 영유아가 귀가를 시작하더라도 남아있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일과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이 있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등원, 맞이하기 한번 볼게요. 맞이할 때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야. 떨어지기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게 인사하기 활동보다는 부모와 헤어진 뒤 안아주거나 부모에게 전화하는 흉내 놓기를 하면서 안정감을 갖도록 했다.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이런 거야. 먼저 경청, 공감, 인정. 어떻게? 혜원이가 엄마랑 떨어져서 슬프구나. 먼저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슬퍼서 눈물이 나지? 그래. 엄마랑 떨어지면 슬퍼서 울 수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기다려주셨다가 그럼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볼까? 진짜 전화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기. 엄마 띠띠띠띠띠. 여보세요. 혜원이 어머니. 혜원이가 엄마랑 떨어져서 너무 슬프고 있어요.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밥 잘 먹고 친구들이랑 잘 놀면 빨리 오실 거죠? 혜원이도 엄마랑 전화해볼까? 하고 혜원이한테 프리텐드 플레이 가작한 놀이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역할 놀이로서도 선생님이 잘 전이시켜 준 거죠. 예. 우리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는요. 영유아의 연령, 식습관, 식사 속도, 식사량 등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교사가 정한 규칙과 식사 시간에 맞춰 영유아들이 음식을 먹도록 엄격하게 지도하시면 안 되고요. 교사는 바람직한 식습관과 식사 예절 지도 시 칭찬,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아는 새로 접해보는 음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영유아의 먹는 속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아의 원령이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식사 도구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국에 밥을 말아주는 등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말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말아서 먹이게 되다 보니, 그러니까 밥 주면서 국에다 말았는데 따로따로 주셔야 되는 거죠. 밥 먹고 국 따로 먹고 이렇게. 그래서 일괄적으로 국에 밥을 말아주지 않는 등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해야 되고, 유아는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따라 교사가 도와줄 것인지 스스로 먹도록 할 것인지 판단해서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영아 경험의 실제 즐겁게 먹어요. 우리 이제 점심시간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점심시간에 차례대로 손 씻고 모인 아이들이 교사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여기 선생님은 이제 배식을 다 책상 위에다가 놔두고 아이들이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 이름을 부른 거야. 지호라는 아이를. 지호야, 오늘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지호가 수빈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지호랑 수빈이는 밥 먹고 싶은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 라고 하자 지호와 수빈이가 일어나 지호랑 수빈이는 배식이 된 식판이 놓인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서 지호가 여기! 라고 물어보자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된 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반찬은 뭘까? 이제 반찬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바다에 살고요. 다리가 10개래.
그래서 지아가 손가락을 모두 쫙 펴고 박수를 치며 이렇게 10개. 그래서 민석이가 오징어, 나 오징어 좋아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도 나도 와 맛있겠다. 그래서 희연이는 밥을 3숟가락 연거푸 먹었고요. 이제 연거푸 먹고 있고요. 교사가 젓가락으로 오징어를 집으며 오징어 찾았다. 작아서 찾기도 어렵고 젓가락으로 잡기도 어려워. 막 이야기를 하시고 드시는 거죠. 희연이가 포크로 오징어 다리를 찾아 서너 번 반복해서 찍으며 나도 찾았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와 포크로 콕 찍으니까 더 잘 잡히네. 희연이가 매울 것 같다. 그랬더니 교사가 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맛일지 우리 같이 먹어볼까? 한 거여서 교사가 오징어를 입에 넣자 희연이도 따라 입에 넣지요. 그랬더니 교사가 씹을 때 소리가 나는 것 같아. 희연이가 꼭꼭 소리가 나요. 교사가 희연이가 꼭꼭 잘 씹어서 그런가 보다. 희연이랑 같이 먹으니 더 맛있겠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민우가 포크로 고기 완자를 찍으며 이거 제일 맛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그래 무슨 맛이지? 라고 하며 고기 완자의 향을 맡아요. 고기 맛! 이라면 민우가 고기 완자를 계속 찍어 먹어요. 교사는 선생님은 고기 맛도 맛인데 숙주나물이 제일 맛있어 라고 하며 숙주나물의 향을 맡았어요. 민우는 교사가 숙주나물을 먹는 모습을 보다가 자신의 식판에 있는 숙주나물을 보고 교사가 아삭아삭 맛있는 숙주 민우도 한번 먹어볼래? 라며 권유했어요. 그랬더니 민우는 포크로 숙주나물을 한 가닥 집어서 앞니로 반을 조심스럽게 이제 잘랐다. 그래서 식사지도 한 건데요. 이때 관찰했었잖아요. 그 관찰을 배움에 주목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배움에 주목해서. 지호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싶은 친구와 먹을 자리를 선택하였고요. 지아, 민석, 지호는 점심 식사 반찬인 오징어 볶음에 관심을 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기대했고요. 희연이는 교사를 따라 반찬에 관심을 보이고 포크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으며 음식의 질감과 맛을 느끼고 표현해 보았고요. 민우는 교사와 함께 음식 맛과 향을 느끼고 즐기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았어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표준보육과정이 제가 생각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움에 주목하여 점심 식사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기 그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기를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신 거죠. 전 단계는 관찰한 걸 배움에 주목해서 기록한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평가 및 놀이 지원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지 쓰실 때. 그래서 교사 지원을 보면 일과에서는 손을 씻고 점심 식사를 하는 과정에 전이 활동을 여유롭게 진행하여 영아가 개별적으로 편안하게 일과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영아들이 짝을 지어 식사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일과 중 영아의 개별적 선호를 존중하고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마련했고요. 공간에 있어서는 영아가 또래 및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식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고요. 상호작용을 보면 영아들이 기대를 가지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메뉴를 소개하였고 영아가 다양한 음식과 맛과 향, 질감을 접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고요. 영아가 식사 도구를 사용하면서 유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한 것. 이것이 우리가 상호작용으로 본 거죠. 격려하였다. 그래서 내일의 계획은 내일 점심때는 더 다른 유아와 앉아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지원해 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로 인한 문제 행동 지도 팁을 보면 억지로 먹이지 않기, 영유아가 먹지 않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 방법에 따른 선호 등을 상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경우 영유아들이 식사 시간이나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거나 조리 방법을 바꾸어 영유아가 먹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음식의 크기를 바꿔야 하는 거죠. 큰 거였다면 작은 것, 오히려 큰 거였다면 더 작게 해서 준다든지 또는
보이지 않게 만든다든지, 그쵸? 콩을 못 먹어. 그러면 두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콩이 안 보인 거잖아. 콩이 갈아서 나온 거니까 그런 것처럼. 유아의 경우에는 음식이 먹기 힘든 이유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의 모양과 색, 자라는 과정 등 특징과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영유아가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줘도 좋고요. 오늘 먹은 음식 색깔에 맞추어 활동지 색칠하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교사가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아까 숙주나물 맛있게 많이 먹는 것 선생님은 이거 고기 완자보다도 숙주나물이 너무 맛있는 걸 그리고 먹으니까 아이도 먹어보려고 이렇게 흉내를 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시도할 수 있게 하기, 영유아의 경우 또래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먹기 힘들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목표를 달성한 것 자체보다는 유아의 시도 자체를 격려하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거야. 당근을 아이들이 안 먹어. 그래서 근데 당근을 잘 먹는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오늘 다 3개씩 먹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당근 요만큼 이렇게 잘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3개 먹기 할 수 있는데 어떤 아이는 3개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어떤 아이는 당근을 싫어해. 그러면 요거 한 개도 아주 더 잘게 쬐끔맣게 잘라놔서 너가 덜어볼래? 얼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눈곱만큼 가져갔더라도 그걸 먹었다면 브로콜리가 먹기 힘들었는데 당근이 먹기 힘들었는데 오늘 직접 덜어온 그 브로콜리 또는 당근을 다 먹었구나. 아 정말 오늘 그 브로콜리 먹었네 라고 격려해 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중에 배변 경험이에요. 배변 경험은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1세 영아의 경우는 기저귀 가리시, 영아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시도하며 다리 주무르기 등 영아의 신체를 자극하면서 배변 활동을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진행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만 2세는 배변 훈련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배변 경험이 되도록 하는데 가정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연계하는 것은 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아의 경우에는 화장실 사용 시 유아의 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도움을 제공해 주고요. 유아가 배변 실수를 한 경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고요. 청결 습관 형성 및 올바른 화장실 사용 방법을 유아의 속도에 맞추어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배변 훈련 볼게요. 변기랑 친해져요. 1세반 6월 첫 주인데요. 지역이 24개월이에요. 책을 보면서 똥이 풍덩 책을 가져와 교사에게 함께 보기를 청했어요. 교사가 이게 뭐지? 라고 물으며 그림을 가리키자 옆에 있던 지수가 똥이 풍덩했대 라며 들고 있던 인형을 변기 그림 속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역이가 따라서 똥이 풍덩이라고 말하며 크크거리고 웃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런 상호작용도 일지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이는 배변 훈련과 관련된 책에 관심을 가지고 배변과 관련된 내용을 몸짓과 말로 표현하였다. 이거 뭐예요? 아이를 관찰하였고 배움에 주목해서 선생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1세반 6월 둘째 주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민주가 교사와 함께 화장실 변기를 살펴봤어요. 지역이가 변기 레벨을 손으로 까닥여 봤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지역아 꾹 눌러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민주가 그런 물이 막 나와 지역이가 레버를 살살 누르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지역이 손을 잡으면 그럼 같이 해볼까? 이렇게 꾹 눌러야 돼. 한 거예요. 민주가 귀를 막으면 아이 무서워 지역이 안 무서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는 변기에 관심을 보이며 변기 레벨을 발견하여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탐색한 거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놀이에 주목했는데 아이가 놀이하고 있는데 생활에서 관심 있는 거 보고 있는 것을 배움에 주목해서 선생님이 기록하고 무엇을 계획해야 되겠다. 어떤 놀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줘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1세반 6월 둘째 주
유한이는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아기 인형을 가져왔어요. 유한이는 인형 변기 위에 놓았다가 앉혀보기를 시도했어요. 인형의 몸을 잡아주면서 쉬쉬라고 반복해요. 잠시 후 유한이는 옆에 변기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기서 유한이는 변기에 앉아서 배변하는 경험을 인형과 함께 상징놀이로 표현해봤다. 선생님은 상징놀이로 표현해봤다. 이게 뭐예요? 전문가적인 시각인 거죠. 배움에 주목해서 선생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변기랑 친해져요. 1세반 6월 넷째 주인데요. 연강이에요. 연강이는 바지 앞섭을 잡고 교사에게 다가와요. 네, 쉬마려 온 거죠. 그래서 교사가 연강아 쉬마려? 선생님이랑 쉬하러 갈까? 네, 쉬할래? 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연강이의 손을 잡고 변기 앞에 섰어요. 연강이는 변기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벌리고 어정쩡하게 섰어요. 근데 교사가 영강이 변기에 쉬할 준비가 다 되었네. 멋지다. 우리 바지랑 팬티부터 내리고 다시 해볼까? 그래서 영강이는 변기를 잡던 손으로 변기를 몇 번 두드리더니 교사를 향해 이제 돌아선 거예요. 자, 이때 영학 경험에 의해 지혁이는 배변 훈련과 관련된 책에 관심을 가지고 배변과 관련된 내용을 몸짓과 말로 표현했고요. 영아는 변기에 관심을 보이며 변기 레벨을 발견하여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탐색하였고요. 유한이는 변기에 앉아서 배변하는 경험을 인형과 함께 상징놀이로 표현하였다. 이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배움에 주목해서 선생님이 기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지원을 봅시다. 공간. 영아가 일과 중에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영아가 변기를 비롯한 화장실 공간에 친숙하게 여기도록 하였고요. 자료. 영아가 배변 훈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책과 놀잇감을 준비해 주었고요. 영아가 배변 훈련하는 본인과 또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변기에 앉아있는 영아들의 사진으로 환경을 구성하였고요. 상호작용으로는 영아가 변기를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영아의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수용하고 탐색을 지원해 주셨고요. 영아의 배변 의사 표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영아가 변기에 배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요. 영아가 변기에 배변을 시도하려는 것을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작성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랑 함께 이 정도 노래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쭉쭉 또 올려놓을게요.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또래들의 기저귀를 보는 것에 익숙한 영아들은 교사가 기저귀 갈기를 위해 또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영아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개별장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장을 가리키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저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기저귀가 있어요. 기저귀 가리를 하기 전에 자신의 기저귀를 보고 또래들의 기저귀도 함께 보도록 제안해 주신 거. 그리고 영아들의 신체를 만질 때는 허락받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기저귀 가리 할 텐데 선생님이 기저귀 만져도 될까요? 이런 말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가 신호를 보내죠. 웃으면서. 이럴 때 우리 기저귀 누구 기저귀 어딨나? 기저귀가 축축해지요? 뽀송뽀송한 기저귀로 갈아줄게요. 이런 상호작용 너무 좋죠? 그냥 입에 배게끔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기저귀 가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요. 기저귀 다 갈았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예. 이런 아이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응가 노래도 있어요. 응가 노래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영아용 변기에서 소변 보기. 원령이 높은 영아들 중 팬티형 기저귀를 입은 몇 명은 영아용 변기에 앉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아이들 있죠. 근데 그거를 수용해 주셔야죠. 대신 거부한 영아들이 영아용 변기에 앉아있는 또래를 지켜볼 때 도와주는 교사가 끄덕이고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사가 끄덕이고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아용 변기에 앉는 두려움이 감소되도록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영아용 변기를 만져요. 또는 누구누구가 변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럼 친구가 변기에 앉아있는 거 모습 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원령이 높은 영아들 중 팬티형 기저귀를 입은 영아들은 영아용 변기에 앉아서 소변 볼 것을 이제 권유하기. 예. 이런 거 권유해 주시면 이제 더 친숙하게 영아용 변기를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편하게 쉬어야 먼저 볼게요. 자유놀이를 하던 지수가 교사에게 다가와 안기면 눈을 비벼요. 그랬더니 감정 읽어줘. 졸렸구나, 피곤하구나 하며 지수를 안고 일어나 토닥거려줘요. 그래서 지수는 교사의 어깨에 기대어 또래가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때 영아의 경험은 뭘까요? 선생님이 나 자신의 기분이나 몸 상태를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받아주시고 일과 중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게끔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트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정민이에게 교사가 쉬고 싶었어? 라고 말하며 다가가요. 그래서 정민이의 다리를 만져주며 선생님이 쭉쭉이 마사지 해줄까? 라고 물어요. 그때 정민이가 교사에게 빵긋 웃으면서 몸을 쭉 펴는 거죠. 그래서 영아들이 교사와 접촉하고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을 찾는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낮잠. 교사는 낮잠 매트를 준비하며 영아별로 애착 인형이나 이불을 챙겨 놓았어요. 그래서 양치를 마친 지민이가 자신의 낮잠 매트를 찾아가요. 그래서 매트 위에 있는 자신의 애착 인형을 껴안고 누워서 뒹굴거려요. 교사가 블라인드를 내리기 시작하자 지민이는 눈을 꼭 이제 감은 거죠. 이때 지민이는 낮잠 시간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 편안히 낮잠 자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여기 또 지호는 24개월 됐는데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놀라면서 깼어요. 그때 교사가 옆으로 다가가 살며시 누워서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고 지호와 눈을 맞추며 귓볼을 쓰다듬어 줬대요. 자, 여기서 경험의 이해. 영아들이 자신의 기분이나 몸 상태를 표현하고 일과 중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였고요. 영아들이 교사와 접촉하고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을 찾는 경험을 하였고요. 지민이는 낮잠 시간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 편안히 낮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는 거. 그래서 교사 지원을 보면 이건 일지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일과는 개별 영아의 컨디션, 생활 리듬, 피곤할 때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일과 중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요. 공간, 불을 끄거나 커튼을 치는 등 영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교실의 조도를 전체적으로 낮추었고, 자료는 영아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애착물을 준비하였다는 거. 상호작용으로서는 피곤하거나 졸린 영아가 보이는 행동을 세심하게 읽고 수용해 주었고요. 낮잠 시간에 자리를 지키며 개별 영유아의 요구나 필요에 반응해 주었다. 이런 것도 일지에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중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만 3세 이하의 영아는 일과 중 반드시 낮잠 시간을 계획 실행해 주셔야 되고요. 만 4세 이상의 유아는 필요시 낮잠 시간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 영유아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창문의 커튼 등으로 보육실에 자연 채광 조절하기, 조명 어둡게 하기, 그리고 편안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그림책 읽어주기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영유아의 낮잠 습관을 수용하고 개인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교사는 영유아가 낮잠을 자는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안전한 낮잠 시간이 되도록 운영해 주셔야 돼요. 자,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요. 매일 실내 놀이 2시간 이상으로 배정해야 되고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하여 교과목 형태로 활동을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이상 실내 놀이
시간을 운영하셔야 되고요. 기준 시간 내에서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실내 놀이 시간에 대한 평정은 해당 반 영유아 현원의 50% 이상 등원한 시점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실외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경우 실외 놀이 시간을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운영해야 된다는 것. 기준 시간 내에서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이때 바깥놀이 시간은 별도로 산정해야 되고 바깥놀이에는 실외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등이 포함됩니다. 실외놀이란 실외에서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놀이와 활동을 의미하고요.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주도의 대집단 활동, 행사 등은 실외 놀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하여 교과목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루 일과가 교과목, 언어, 수,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등의 형태로 분절되지 않고 실제로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흥미와 욕구에 맞게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깥놀이를 기준 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라는 것은 영아는 만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만 1, 2세는 매일 30분 이상이고요.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장애아 전문은 주 1회 이상,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발달 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만 1세 영아의 경우 베란다 등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외부 공기를 쐬는 등의 활동들도 바깥놀이로 가능하고요.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라는 거. 바깥놀이에 대한 노래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링크에서 보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사용해 보세요. 재밌어 하고 아이들도 잘 부른답니다.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하셔야 되는데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단 18개월 이상 또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연령 혼합반으로 편성되어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동의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프로그램명, 영유아의 이름, 참여 동의 여부, 부모 서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활동 등도 운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장애 영유아와 관련한 서비스를 계획 제공하고 있어야 되고 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장애 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와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놀이 및 활동 지원을 보겠습니다.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해야 되고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하셔야 되고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격려한다라는 것은 먼저 자발적. 교사는 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놀이와 활동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사는 준비된 활동이나 놀이를 안내할 수 있지만 영유아에게 특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거. 영아의 경우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 것. 교사는 영아가 선택한 놀이나 놀이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영아가 교사에게 수용,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놀이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유아의 경우에는 대집단 활동은 필요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되고, 교사는 유아의 놀이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여 유아의 놀이 선택과 시도를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은 적절한 질문을 하여 주도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예시를 들자면 혜원이는 무엇으로 좋아하는 동물을 꾸미고 싶어? 혜원이는 물이 흐르게 하고 싶구나. 물이 흐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유아가 주도가 돼야 하는 거죠. 유아가 결정해야 하는 거죠. 놀이 시작, 진행, 마무리에 대한 결정의 주도권도 영유아에게 있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할놀이에서 놀이의 역할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아야 되고, 미술 영역에서 교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색칠하기, 만들기, 꾸미기 등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영아의 경우 교사는 영아가 스스로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하며 적절히 반응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요. 유아의 경우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삶을, 사람에 대해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놀이와 활동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사가 일방적인 설명, 통제, 지시로 일관하여 호기심과 동기 유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유아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요,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참여를 살펴보고 영유아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경우 놀이를 안내하는 등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해야 돼요.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어서 놀이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억지로 놀이를 권유하지 않아야 하고요. 영아의 경우 영아가 흥미를 가질 만한 놀잇감이나 활동 자료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고요. 교사가 영유아가 할 수 있는 놀이의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죠. 놀이의 모델링을 하여 놀이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래들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래들의 놀이 행동을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요.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권유할 수 있고요. 놀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아를 일방적으로 놀이에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활동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교사는 놀이 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서 영유아의 놀이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을 지원해야 되고,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살펴본다는 것은 교사는 항상 영유아가 한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보육실 전체나 바깥놀이 공간 전체를 자주 살펴 반 전체 영유아의 놀이 진행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어떤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하는 점은 없는지, 또래와의 관계는 즐거운지, 놀이나 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을 지원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놀이가 유지되는 과정을 쫓아가며 비언어적, 언어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놀이 개입이 필요한 경우 놀이 상대의 역할을 하거나 놀잇감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놀이를 지속시킬 수 있고요. 상황에 적절한 놀이 개입을 해야 하는데 어느 때냐면 영유아가 교사를 놀이에 초대할 때, 그리고 놀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때, 놀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놀이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학습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일 때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질문을 해야 하고요. 즐겁게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통제나 감독하는 역할이 아니라 놀이 상대로서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사전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준비해 줘야 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고, 놀잇감과 활동 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령 발달 수준 사전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사전 경험을 고려해서 주는 것인데, 영유아가 지난주에 했던 놀이와 활동 중 흥미가 지속되는 놀이 및 활동 자료, 그리고 영유아의 최근 경험과 관련된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유아의 수를 고려하여 자료를 충분하게 줘야 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놀이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놀잇감을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영유아가 지속하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한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보육실 또는 5개 놀이터에 구비한다는 거고요. 영유아가 현재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흥미난 놀이 경험을 반영하여 준비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놀잇감과 활동 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자, 궁금해요. 만 0일세 어린 영아의 경우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자꾸 입에 넣으려 해요. 안전을 위해 높은 장 위에 쓰기 자료를 올려두었다가 영아가 원할 때만 제시해 주어도 될까요? 되나요? 아니죠? 언제든지 잘 쓸 수 있게 손에 닿는 곳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독성인 거죠. 그리고 입에 넣지 마가 아니라 여기 한번 쭉쭉쭉쭉 그을 수 있네. 쭉쭉쭉쭉 선이 나오네 하고 모델링을 보여주시거나 종이에 관심이 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 영유아 간 상호작용 보겠습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고요.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거고요.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반응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속상해서 우는구나, 화가 났구나 등으로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뚝이 아니라. 그리고 정서 상태나 기분을 파악하여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관찰을 하고 우선,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주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토닥거려 준다든지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벽에다 붙여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감정 언어, 행복해요, 사랑해요, 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감정 언덕에 저는 이것과 친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그 언어들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놨어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데요.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셔야 되고,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상호작용의 원리, 관찰하며 기다려주는 것, 소극적 상호작용, 그리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함께 하는 건데, 소극적 상호작용을 보면 영유아의 관심을 지켜보기, 놀이를 지지하며 관찰하기, 긍정하며 정서적으로 지원하기 등이 있고요.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는 함께 놀이하기, 질문하기, 제안하기, 모델 보여주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은 언어적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의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교사가 대신해 주는 거죠. 대신 말로 표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혜원이가 경원이를 보고 웃고 있네. 서로 안녕하고 인사해 볼까? 혜원아 안녕. 손 흔들어 보자. 안녕. 이렇게 지시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영유아 간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하는 건데, 영아의 경우는 교사가 영아의 놀이행동이나 말을 묘사하여 영아가 또래에게 관심을 갖도록 지원할 수 있고요.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의 표현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 일상에서 또래 간에 관심을 갖거나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격려를 해주는 것, 그리고 유아의 경우는 교사는 또래 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교사는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 개방적 질문을 통해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격려해야 되고요. 또래 간 상호작용 시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낼 경우 또래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별로 영유아의 연령에 발달 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있어야 되고,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그 규칙을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요.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예시를 들면 뭐 손을 들고 말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도 아이들과 협의를 해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유아반인 경우는. 예를 들자면 최소한 약속과 규칙을 영유아와 함께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거고요. 이러한 반별 약속과 규칙은 해당 연령의 영유아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고,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교사의 마음대로 바뀌지 않아야 하고, 지킬 경우 격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 방식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놀잇감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연령하게 적합하게 개입하고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해결 방안은 요청하기, 교환하기, 함께 쓰기, 번갈아 쓰기가 있어요. 번갈아 하기. 자, 요청하기, 교환하기, 함께 쓰기, 번갈아 하기는요. 내가 그거 가지고 놀아도 되니? 내가 너한테 긴 블록 줄게. 세모 블록 나한테 줄래? 우리 함께 가지고 놀자. 내가 다 놀고 나한테 줘. 등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죠. 아까 그 감정 언어랑 이거랑 같이 패키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아들이 또래 관계를 좋게 만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또래 관계 기술인데요.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놀잇감과 다른 교구를 나누어 쓸 수 있어야 되고,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시로 만들어 놨어요. 친구야 함께 놀자. 그래서 이런 것도 벽에다 붙여 놓으시면 좋지요. 친구랑 어떻게 친구랑 놀고 싶을 때 친구야 나랑 놀자, 함께 놀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야 내 장난감 나눠서 같이 놀 수 있는데 친구야 여기 있어 라고 장난감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야 바꾸어 놀자. 그리고 친구야 도와줄래? 이런 말 하는 거. 그 말이 중요하죠. 모델링으로도 많이 보여주고 벽에다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가서 보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뭐 많이 갖고 있을 때 친구야 나도 풍선 갖고 싶어. 나한테도 하나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구가 놀리면 무시해버리는 거. 네, 무시해버리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해 친구가 방해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만해 하지마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저거 타고 싶은데 친구가 타고 있어. 그러면 이거 어린이집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10번 동안 기다릴게. 그 다음 나 타는 거야. 이렇게 순서를 정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차례를 지킬 수 있어요. 이런 거 붙여놓으시면 좋죠. 보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 4차 표준보육과정과 딱 맞는 거인 것 같아요. 보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 저희 연구소 저희 연구소 슬로건입니다. 보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 자, 보육과정 평가인데요. 반별 교육지의 하루 일과 및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 안에 반영해 주셔야 되고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해야 돼요. 원장은 각 반별 보육가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가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별 보육 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에 계획하고 반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씩 보면 반별 보육 일지에 영유아의 하루 일과의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영유아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 어떻게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육 일지에 반별로 매일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유아를 다가 아니라 한 아이만이라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의 하루 일과가 기록되어져 있고 영유아가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막 상호작용 뭐 이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기록에는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의 실행 기록, 그리고 주요 놀이에 대한 평가 또는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주요 놀이에 대한 평가는 아까 그랬죠. 배움의 주목해서 표준 보육 과정의 근거에서 쓰는 것 자체가 평가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하루 일과 및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을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필요한 경우 보육일지에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등을 기록한 내용에 기초하여 놀이 이후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반영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예시를 들자면 4월 7일 보육일지에 유아들이 쌓기놀이 영역에서 봄동산 만들기를 하다가 여러가지 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미술 영역과 연계하여 여러가지 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감의 종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서 내일은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였고요. 4월 8일 보육일지에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제공하여 놀이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계되게끔. 그리고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유아의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해 줘야 되고요.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 지원, 부모 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개별 장애 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 자료를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별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모두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영유아 관찰 내용은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아야 해요. 그러니까 5개 영역 또는 6개 영역이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검토 기간은 현장 평가월 기준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모두 포함하여 관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평정을 합니다.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해야 되는데 영유아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별로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에 대해 표준보육 과정을 토대로 하여 평가하는데요. 어린이집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평정합니다. 영유아의 평가 경과를 영유아의 놀이지원, 활동선정, 환경구성, 상호작용 방법, 부모 명단 중 하나 이상에 반영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시를 들자면 면담할 때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지원, 활동선정, 환경구성, 상호작용 등에 반영한 적이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는 있어요? 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 영유아, 개별 장애 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해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음. 이것도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서 한다는데요.
현행 수준 진단을 위한 평가 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발달 평가 도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여서 평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은 반별 보육가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가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반별 보육가정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반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보육가정이 운영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가정 운영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담임교사와의 면담, 보육실 관찰 및 지도 등을 통해 반별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해야 해요. 그래서 원장이 보육과정 운영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철학과 표준보육과정,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욕구에 따라 보육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각 반별 보육과정 평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육과정 운영을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반별 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질문한다는 거예요. 반별 보육과정 운영 평가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보육일지, 환경구성, 상호작용 등 어떤 것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봅니다. 아니면 보육일지를 보면서 지원 계획을 봅니다. 이렇게 지시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코멘트 해준다. 이런 내용들. 원장은 반별 보육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함은 어떻게 질문할 거냐면 반별 보육과정 평가를 어린이집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실제 반영된 사례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런 행사로 하기로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지 작성법으로요. 지금 있는 게 모두 다 일지 작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간 계획에 대한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한 해의 중요한 경험, 어떤 경험을 고려하여 계획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간에 3월 달에 있어야 하는 거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명절, 그리고 그 해의 특별한 국가적 행사, 기관 행사, 진급, 진급하거나 졸업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연간이 브로드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 주안, 일화는요. 유아들과 영아들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아에게서 발현되는 놀이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여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연간 계획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3월 달에 대략 제시해 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대략 제시를 해놨어. 그랬는데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을 계속 수정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은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연간 있고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환으로 계속 만들어 가셔도 돼요.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놀이를 기록하고 다음날 지원해야 할 내용은 간단히 계획하여 기록하며 계획 안에 양식과 내용, 작성 주기는 각 기관과 교사의 필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만드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놀이 시간은 전일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일지 작성 팁인데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자료는 중앙에 올려놓은 거 저도 가지고 온 거고요. 중앙에서 예시 들어준 그 안내문 또 공지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일과를 일상생활 그리고 놀이 활동으로 구분했고요. 그리고 계획 및 실행 내용과 지원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놓은 거예요. 일상생활 그 다음에 놀이잖아요. 자유놀이, 놀이고,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놀이 평가 및 이제 내일 내가 지원해야 될 거, 지원 계획을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쓴 건데요.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놀이 상황에서는 이제 바깥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나무 껍질 딱지 놀이를 한 거예요. 바깥 놀이에서. 그랬더니 교실에서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봤더니 아이들이 또 미술 영역에서 다양한 재질의 종이를 찾더니 또 딱딱한 종이를 찾아 딱지를 또 막 접는 거예요. 딱지 놀이 계속 하고 싶어서.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랬더니 놀이 지원은 유아들이 딱지에 관심이 높아 기존 재료 외에도 부족한 두꺼운 재질의 종이, 잡지 등을 추가로 제시했고, 또한 유아들이 이야기하는 딱지 크기에 맞추어 종이를 잘라서 딱지 접기를 지원했다. 그러니까 쉽게 딱지 접기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잘라놓기도 하고 다양한 재질의 종이를 넣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놀이예요. 놀이터에서 유아들이 나무 밑에 떨어진 나무 껍질을 수집하여 딱딱한 성질을 발견하더니 한 유아가 이거 딱지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아들이 나무 껍질을 모아 딱지 놀이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깥놀이 상황이 그대로 교실에도 이어졌었고, 교실에서 이어진 상황을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놀이 지원으로 연계한 것을 그대로 일지에 쓴 거죠. 이런 게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고, 한 유아를 관찰해서 썼다면 뭐 자연 탐구에 넣으셔도 되고, 그 관찰한 것을 관찰은 뭐에 근거해서 쓰라 그랬어요? 표준보육과정의 그 범주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 쓰라 했잖아요. 그게 평가라고요. 발달 과정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일지에 작성할 수도 있고, 아이들 관찰 일지로서 1년에 2번 하는 것, 또는 부모 교육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2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활동을 한번 볼게요. 활동은 어떤 것만 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같이 꼭 해야 하는 것. 그런데 영아의 경우에는 그것도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활동은 교통안전교육이고 신호등을 보고 건너요라는 주제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길을 건너는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신호등을 보고 건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었음. 가정과 연계로 유아들이 부모님과 신호등을 보고 볼 수 있도록 안전교육 내용을 안내해야겠음. 이렇게 이제 썼고요. 놀이 평가 및 다음날 지원 계획은 딱지놀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유아들이 자신이 만든 딱지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내일은 유아들이 딱지 가방이나 보관함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종이상자, 리본끈 등 조형 재료를 추가로 제공해 주어야겠음 하고 놀이 계획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일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요소에 대한 검토를 보면요.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된 일과를 기록하되 바깥놀이를 포함한 유아의 자유놀이 진행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유아의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교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기록해야 하고, 보육일지는 놀이 중 작성한 메모나 유아의 놀이사진, 놀이 결과물 등을 활용하여 기록할 수 있고요. 반운영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간략히 작성하는데, 그 특이사항은 부모 면담이라든지 부모 요구사항이라든지 간염병 발병 상황이라든지 안전사고 등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고, 주간 보육계획 또는 일일 보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간 보육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일지 기록 실제의 팁. 보육일지에는 모든 놀이와 활동에 대해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일과에서 중심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과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요. 매번 동일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육일지는 각 어린이집 상황에 맞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아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